과부는 그날 밤 생전 처음 보는 머슴 앞에서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도대체 10량짜리 머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옛날 옛적 세종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이었습니다. 북쪽 오랑캐와의 전쟁이 끝난 지 3년째 되던 해였지요. 전쟁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때, 산 아래 작은 마을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순이, 22해를 갓 넘긴 젊은 나이였지요. 순이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미인이었습니다. 쪽진 머리 아래로 드러난 흰 목덜미, 초승달처럼 휜 눈썹, 그리고 맑은 눈동자가 어우러져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았지요. 하지만 그 고운 얼굴에는 늘 시름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남편을 잃은 뒤 홀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으니까요. 순이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논에 물을 대야 했고 무너진 담장도 쌓아야 했지요. 지붕의 이형은 비가 올 때마다 새고 장작도 패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른 우물 때문에 매일 2시즌을 걸어 물을 길어와야 했지요. 여자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돈을 모두 털어 노비 시장을 찾은 것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 얼마였을까요? 고작 10량이었습니다. 10량이면 건강한 노비 한 명 값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지요. 하지만 과부에게는 달랐습니다. 1년을 꼬박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지요. 그 전 재산을 털어서 살 수 있는 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잡분이었습니다. 그런 헐값에 팔려 나온 사내라니 도대체 어떤 인간이었을까요? 그 사내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무엇을 하던 자인지도 몰랐지요. 그저 전쟁터 어딘가에서 주워왔다는 말만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노비 상인은 코웃음을 쳤지요. 기억이 하나도 없는 놈이요. 이름을 물으면 멍하니 쳐다보기만 하고 밥을 주면 먹을 줄은 아는데 그게 다요. 과부 순이는 그 사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는 22해쯤 되어 보였지요. 놀라운 것은 그 얼굴이었습니다. 기억을 잃고 떠돌던 자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빼어난 용모였지요. 날카로우면서도 단정한 이목구비, 햇볕에 그을린 피부 아래로 드러나는 곧은 콧날, 그리고 묘하게 깊은 눈동자,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때 묻은 옷 사이로도 그 준수한 얼굴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텅 비어 있었지요.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희미하게 일렁이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잠시 숨을 들이쉬었지요. 저렇게 잘생긴 사내가 왜 10량밖에 안 하는 걸까요? 10량이면 되겠소. 과부가 물었습니다. 상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지요. 마님, 이 산에 데려가 봐야 일도 못 시킬 거요. 멍청한 놈이라 말기도 못 알아듣는데. 그래도 되겠소. 과부는 품에서 꾸깃꾸깃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요. 그 10량은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내는 과부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과부의 집은 산비탈 끝자락에 있었지요. 담장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지붕의 이형은 군데군데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 우물이 문제였습니다. 우물은 말라 있었지요. 돌로 쌓은 우물벽 사이로 마른 흙만 보였습니다. 두레박을 내려봐야 바닥만 긁힐 뿐이었지요. 물은 저 아래 샘에서 길어와야 하네. 과부가 말했습니다. 왕복 2시즌이 걸리지. 하루에 한 번밖에 못 가.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인 것처럼 보였지요. 사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첫날 밤 과부는 사내에게 헛간 한 켠을 내주었습니다. 볏짚을 깔아놓은 자리였지요. 이불 한 장 없었지만 지붕은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일을 시킬 테니 오늘은 쉬게. 과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문지방을 넘기 전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요. 돌아보니 사내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순이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히 얼굴이 달아올랐지요. 저런 얼굴로 머슴이라니. 그녀는 헛기침을 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닭 우는 소리에 사내는 눈을 떴지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꿈을 꾼 것 같은데 무슨 꿈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헛간 문 앞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일어나게. 오늘부터 우리 집 머슴이 되어주게. 사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당으로 나오니 과부가 빈 물동이를 들고 서 있었지요. 아침 햇살이 그녀의 고운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사내를 보자 잠시 눈을 피했지요. 어젯밤보다 더 또렷하게 보이는 그 얼굴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오늘은 물 기르러 가야 하네. 자네가 대신 가줄 수 있겠나?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지요. 고맙네. 그 목소리에는 오랜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내가 물동이를 들고 막 집을 나서려는데 무언가가 그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마른 우물이었지요. 우물 앞을 지나치는 순간 그의 몸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지요. 사내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른 흙과 돌멩이뿐이었지요. 물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지요. 마치 안개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처럼요.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콸콸콸, 어디선가 물줄기가 흘러가는 소리가요. 사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 환청일 텐데 왜 이렇게 생생하게 들리는 걸까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우물 주변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으로 땅의 느낌을 살폈지요. 단단한 곳, 무른 곳, 축축한 곳,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과부가 이상하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지요. 뭐라는 게야?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지요. 그 자신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몸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수없이 해본 일처럼 그의 손과 발은 정확하게 움직였지요. 사내는 우물 북쪽 바위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그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과부는 깜짝 놀랐지요. 이 사내가 말을 할 줄 알았던가요? 뭐라고? 물길이 막혀 있습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지요. 순이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 더해지니 영락없는 선비의 풍모였지요. 이 사내, 정말 그냥 머슴이 맞는 건가? 물길이라니. 무슨 소리야? 이 우물은 3년 전에 말랐어. 마을 사람들도 다 포기했다고.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힌 겁니다. 죽은 게 아니라. 그는 주저하지 않았지요. 바위 옆에 흙을 맨손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는 말리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 사내의 눈빛이 너무도 진지했기 때문이지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사내는 쉬지 않고 팠지요. 손톱 밑에 흙이 끼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등을 내리눌렀습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 따가웠지요.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손바닥 껍질이 벗겨지고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지요. 하지만 사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파낼수록 흙이 축축해졌습니다. 손끝에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있다. 분명히 있다. 돌을 만지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절벽, 아니, 무너진 성벽 같은 것이 스쳤지요. 하지만 눈을 깜빡이자 사라졌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더 깊이 팠습니다. 과부는 점심밥을 지어와서 사내 옆에 놓았지요. 잠깐 쉬면서 먹게.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한술 떴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다시 팠지요. 순이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땀에 젖은 옷 사이로 단단한 어깨가 드러났지요. 흙투성이가 된 손은 거칠었지만 그 움직임은 정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없다더니 저건 분명 뭔가 익숙한 사람의 손놀림인데 오후가 되자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돌멩이 사이로 검은 진흙이 드러났지요. 그 진흙은 축축했습니다. 물기가 있어. 과부가 손으로 진흙을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지요. 정말로 물이 있는 거야? 사내는 대답 대신 더 열심히 팠습니다. 돌멩이 하나를 드러냈습니다. 그 아래에 또 돌멩이가 있었지요. 그것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물이었지요. 맑은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실금처럼 가늘더니 점점 굵어졌지요. 마지막 돌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콸콸콸 막혀있던 물길이 터졌지요.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과부는 물동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물이 우물 안으로 차오르는 것을 보았지요. 그녀의 입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살았다! 과부가 소리쳤지요. 물동이를 던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사는구나. 이제 사는구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매일 2시즌을 걸어 물을 길어왔지요. 등이 휘고 발이 부르트고 겨울에는 물동이가 얼어붙어 손가락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열량짜리 머슴이 하루 만에 우물을 살려낸 것이었지요. 순이는 솟아오르는 물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3년 동안 포기했던 우물이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다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가 하루 만에 살려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열량짜리 머슴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도 없고 이름도 없다고 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단한 걸까요? 순이의 눈앞에 남편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여보, 우물이 살아났어요. 3년 전 전쟁터로 떠나던 날 남편은 말했지요. 우물만 살아나면 당신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남편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낯선 머슴이 그 약속을 대신 지켜준 것이지요. 과부는 사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요. 자네, 도대체 누구야?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자신의 흙투성이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방금 자기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는지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는 텅 비어 있는데 손과 발은 알고 있었지요. 순이는 일어나 사내 앞에 섰습니다. 젊은 과부의 고운 얼굴에 햇살과 눈물이 어우러졌지요.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정말로 고마워요. 사내는 어쩔 줄 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을 마주보기가 민망했던 것이지요. 해가 산 너머로 기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왔지요. 3년 만에 물이 나온 우물을 보고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어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죽은 우물이 살아났어. 저 머슴이 해냈다면서? 사람들은 사내를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았지요. 특히 젊은 처녀들은 수군거리며 그의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저 얼굴 좀 봐. 머슴치고는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기억이 없다더니 혹시 양반댁 도련님 아니야? 마을 노인이 우물을 보며 말했습니다. 허허, 세상에 이런 일이. 노인은 사내를 바라보았지요. 덕을 쌓은 자에게는 하늘이 돕는다더니 이 과부에게도 복이 온 게야. 사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관심이 불편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구석에서 누군가 우물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낯선 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과부는 저녁밥을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밑반찬 3가지. 가난한 살림에 그것이 최선이었지요. 순이는 밥상을 들고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노을빛이 마당을 물들이고 있었지요. 헛간 앞에 서니 사내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많이 먹게. 자네 덕에 살았으니.
과부가 밥상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피어 있었지요.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을빛 아래서 보니 그녀의 미소가 더욱 고왔습니다. 국이 짜지 않은지 모르겠네. 아닙니다. 반찬이 부실해서. 아닙니다. 순이는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더 있으려니 어쩐지 민망했지요. 다 먹으면 밥상은 마루에 놔두게.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괜히 발걸음이 빨라졌지요. 배가 부르니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땅을 팠으니 몸도 지쳐 있었지요. 과부가 헛간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푹 쉬게. 내일부터 할 일이 많으니. 사내는 볏짚 위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니 어둠이 찾아왔지요. 달빛도 바람소리도 모든 것이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의 귀에 무언가가 들렸습니다. 다닥다닥 발소리였지요. 누군가 마당을 가로지르는 소리였습니다. 사내는 눈을 떴습니다. 볏짚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지요. 달빛 아래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양식고를 향해 가고 있었지요. 사내는 조용히 헛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양식고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자가 있었지요. 문을 열고 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도둑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로 떠돌이 도둑, 강도가 많았지요. 그들은 마을을 돌며 노략질을 했습니다. 사내가 다가갔습니다. 거기 서시오. 그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지요. 도둑이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이놈이. 도둑이 칼을 뽑았지요. 그 순간 사내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발이 반보 물러서고 양손이 올라갔지요. 자기도 모르게 취한 자세였습니다. 도둑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사내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요. 칼끝이 코앞을 스쳤습니다. 도둑이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사내는 피하려다 발이 걸려 넘어졌지요. 동시에 도둑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사내의 다리에 걸려 그대로 쓰러진 것이었지요. 쿵! 도둑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사내는 얼떨결에 그 칼을 집어들었지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기 칼을 든 사내를 보더니 눈이 커졌지요. 이놈이. 도둑은 벌떡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사내는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몸이 제멋대로 움직였다. 나는 사람을 해쳐본 적이 있는 건가? 기억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알고 있었지요. 사내는 헛간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둑을 쫓아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와 달랐지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다닥다닥다닥. 사내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둑이 돌아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셋, 넷, 5명이었습니다. 저놈이다. 아까 그 도둑이 사내를 가리켰지요.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머슴 하나한테 당했다고? 한심한 놈. 도둑들이 양식고를 뒤졌지요. 별것 없는 걸 보고 투덜거렸습니다. 에이, 거지집이네. 그때 과부가 나왔습니다. 소란에 잠이 깬 것이지요. 무슨 일이야? 그 순간 우두머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허, 물건은 없어도 사람은 있구만. 그가 희죽 웃었지요. 저 여자 데려가면 값이 나가겠어.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내의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안 돼. 저 사람만은 안 돼. 그는 헛간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마님한테 손대지 마시오. 우두머리가 사내를 보았지요. 내 놈이 아까 그 놈이냐? 마님은 안 됩니다. 사내가 과부 앞을 막아섰지요. 우두머리가 칼을 뽑았습니다. 건방진 놈. 다 죽여. 강도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사내의 몸이 반응했지요. 첫 번째 강도의 칼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겨우였지요. 칼끝이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두 번째 강도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사내는 팔로 막았지요. 뼈가 울릴 만큼 아팠습니다. 버텨야 한다.
하지만 5명은 너무 많았지요. 세 번째 강도가 옆에서 발길질을 했습니다. 사내는 피하지 못했지요. 옆구리에 충격이 왔습니다. 휘청거리는 사이 뒤에서 몽둥이가 날아왔습니다. 퍽! 머리에 충격이 왔지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비틀거리는 사이 칼이 날아왔습니다. 옆구리에 차가운 것이 박혔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옆구리를 보았지요. 칼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지요. 그 순간 온몸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려 해도 쉬어지지 않았지요. 입안에 피 맛이 퍼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세상이 천천히 기울어졌지요. 쿵! 사내는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과부의 비명이 들렸지요. 사내는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도가 과부의 팔을 잡아 끌고 있었지요. 마님, 손을 뻗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지요. 어디선가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와요.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낯설지만 그리운 목소리였습니다. 사내는 무의식 중에 가슴께를 움켜쥐었습니다. 손 안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졌지요. 목걸이였습니다. 작고 낡은 것이었지만 표면에 새겨진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문양이었지요.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도 모를 목걸이가요. 이게 뭐지? 금빛 실금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빛은 점점 밝아졌다가 이내 사그라들었습니다. 어둠이 밀려왔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내는 가라앉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죽었습니다. 꽃기요. 닭 우는 소리였지요. 사내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지요. 낡은 석가래와 그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요. 어디서 많이 본 천장이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봤지요. 어젯밤에요. 사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구리를 더듬었지요. 칼에 찔린 곳을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처도 피도 흉터도요. 분명히 죽었는데. 그 순간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지요. 일어나게. 오늘부터 우리 집 머슴이 되어주게. 여러분, 이 머슴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마님의 목소리가 들린 걸까요? 덕을 쌓으면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과부를 도와 우물을 고치고 목숨을 바쳐 그녀를 지키려 한 그 마음이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